미주페이서 샹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신청 자금의 80에서 90%는 주식을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낙첨 자금들은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오늘 그 거대한 자금 이동 시나리오와 그 이면에 숨겨진 월가 그리고 스페이스X 수뇌부의 잔인한 설계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월가 헤지펀드들과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청약에서 원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당일 프리마켓과 정규장 직후 매수 버튼을 누르는 흐름입니다. 원하는 수량의 10% 남짓밖에 배정받지 못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면서 환불된 예수금이 상장 초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화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현금 상태로 대기하는 전략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다음 주에는 곧바로 2월 FOMC라는 초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찍힐 경우 기술주 전반이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신중한 성향의 기관들은 환불금을 그대로 계좌에 묶어둔 채 최소한 다음 주까지 시장 추이를 지켜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수급의 핵심인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 매수 대기자금입니다. 나스닥 위원회는 이번 대형 IPO 유치를 위해 상장 초기 시총이 상위 40위 이내에 진입할 경우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할 수 있도록 인덱스 방법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QQQ를 비롯한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들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스페이스X의 물량을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난 5월 14일에 상장했던 세레브라스의 흥행 공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시 세레브라스는 상장 첫날부터 청약 낙첨 자금이 미친듯이 유입되며 시초가를 거의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상승시켰고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매크로 환경의 온도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5월 세레브라스 상장 당시에는 5월 FOMC는 이미 지나 매크로 공백기였고 빅테크들의 가이드라인 상향으로 AI 랠리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가 상장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시 편입을 진행했기에 수급 압박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나스닥 지수 자체의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데다가 FOMC라는 거대한 매크로 절벽이 코앞에 버티고 있죠. 나스닥 100 조기 편입까지는 3주라는 시간적 유예까지 존재합니다. 즉 자금을 준 기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굳이 상장 첫날부터 지수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며 비싸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FOMC 경계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눌리고 기술주 전반의 매물이 나와 시장이 차갑게 식어주어야 환불받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3주 동안 아래에서 가장 낮은 평단가로 스페이스X를 야금야금 싸게 매집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철저히 지수가 눌리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토록 싸게 사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스닥 위원회와 스페이스X 사측은 15거래일 조기 편입이라는 무리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을까요? 주가가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판을 이렇게 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6개월 뒤에 찾아올 거대한 매물 폭탄, 즉 보호예수 락업 해제 시점의 충격을 방어하고 초기 투자자들의 안전한 엑시트를 돕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수급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IPO 기업의 보호예수 해제는 상장 후 180일 즉 6개월이 기본 원칙입니다. 스페이스X 역시 임직원과 초기 벤처캐피털들의 물량은 상장일인 6월 12일 기준으로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중순이 되어야 비로소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2026년 12월 중순에 역대급 오버행 리스크가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측과 주관사들의 가장 큰 공포는 12월에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쏟아질 때 주가가 공모가인 135달러 근처 부근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가 공모가 아래로 폭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과거 페이스북에 처참했던 IPO 잔혹사가 있었죠. 그때 상황을 잠시 복기해보면 당시에도 역대급 흥행이라며 난리가 났지만 상장 첫날 나스닥의 전산오류와 주관사들의 무리한 공모가 상향 그리고 유통 물량 과다 약 15.4%가 겹치면서 첫날 겨우 공모가를 방어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 문제는 상장 직후 주가를 기계적으로 받아줄 패시드 펀드의 강제 매수 장치가 없었습니다. 수급이 텅 빈 상태에서 성장성 의문까지 겹치자 주가는 상장 후 불과 3달 만에 공모가 대비 40% 이상 폭락해 주저앉았습니다.
상장 후 약 90일이 지난 8월 중순 초기 투자자 1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자마자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주가는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54%까지 추락하며 반토막이 났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이사회는 이 페이스북의 공모가 붕괴 잔혹사를 타산지석 삼아 완벽한 방패막이를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룰을 아예 다르게 세팅했습니다. 그들이 동원한 치밀한 설계가 바로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의 극단적 통제와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의 결합입니다. 이번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고작 4.2% 내외에 불과합니다. 시장에 주식 자체가 없는 극단적인 품절주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 편입을 강제해버리면 QQQ 같은 초대형 패시브 자금 수백억 달러가 주가가 비싸든 싸든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가동해야 합니다. 물량은 극도로 잠겨있는데 거대한 기관 무조건 사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니 주가는 상장 초반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인위적인 최상단 고점, 즉 숏 스퀴즈성 오버슈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입 매수가 완료되는 7월 초가 되면 기계적 매수 주체는 시장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비중 채우기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반면 실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지점은 12월 중순입니다. 그렇다면 7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은 수급의 거대한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측도 패시브 자금 유입이 끝난 직후부터 주가가 서서히 흘러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초에 주가를 미리 250에서 300달러 선까지 터무니없이 높여놓는다면 그 뒤 5개월 동안 매수세가 말라붙어 주가가 30에서 40% 이상 하락하더라도 12월 중순 내부자 락커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폭락의 충격을 흡수할 두터운 가격 완충 쿠션을 7월 초에 미리 완성해두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락업 제한이 없는 일부 공모주 기관 펀드나 비공개 초기 주주들은 주가가 가장 높게 튀어있는 7월 초에 자신들의 물량을 패시브 펀드에게 비싼 가격으로 토스하고 가장 먼저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 조기 편입으로 만들어진 6월 말과 7월 초의 화려한 고점은 시장의 지속 가능한 랠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관과 초기 투자자들의 조기 엑시트와 사측의 공모가 방어를 위해 빌드업된 조작된 불꽃놀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7월 이후는 극도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찍히는 그 고점은 어쩌면 올해는 다시 오지 않을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환상에 젖어 고점에서 추경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죠. 스페이스X로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나스닥 우량 기술주들이 과다하게 밀리는 현상이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가 억울하게 떨어질 때 그 반등의 크기 또한 가장 강한 법입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화려한 가짜 불꽃놀이에 눈이 멀어 수급 절벽의 고점에 물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틈새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진짜 알짜배기 주도주를 줍기 위해 현금을 장전하고 냉정하게 타이밍을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수급의 원리를 이해하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제가 딥다이브한 영상들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 형님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